안녕하세요. 코드프레소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인 자료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 데이터형은 앞서 저희가 배웠던 숫자형, 분리형과 같이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값들 여러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자료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자열 또는 시퀀스 데이터, 그리고 시퀀스 데이터의 한 종류인 리스트, 이런 것들을 자료구조 데이터들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구조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 예제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자료형 구조 중 첫 번째 시간인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앞서 저희가 문자열의 스플릿 함수를 배울 때도 나왔던 앤데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트는요, 특정한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특정한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뭐였죠? 위치 정보였죠? 그럼 위치 정보는 0, 1, 2, 3과 같이 각각의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의 포지션 정보, 위치 정보를 의미를 하고요. 다른 말로 인덱스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스트는요, 그 내부에 가지는 원소로서 숫자열,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 자체, 자기 자신도 하나의 원소로 그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의 하나의 원소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예시를 한번 저희가 보면요. 지금 bicycles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배웠던 대괄호로 묶여져서 여러 개의 원소들을 대괄호로 묶어서 묶는 리스트로 bicycles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트랙 또는 이제 canonable, 그 다음에 readline, 그 다음에 specialized라는 각각의 문자열들 하나, 둘, 셋, 네 개를 원소로 가진 이제 문자열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문자열을 프린트 명령어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track, canonable, readline, specialized라는 문자열들이 각각의 포지션 0번, 1번, 2번, 3번에 이제 배치가 돼서 하나의 데이터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괄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한번 이제 직접 또 설명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각각의 변수에 is와 nice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myList라는 리스트를 이제 변수의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요. 거기다 값을 할당을 할 건데 대괄호로 묶여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은 myList, 변수 A에 들어가 있는 값 is, 변수 B에 들어가 있는 값 nice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총 0, 1, 2, 3의 포지션을 가진 4개의 원소를, 문자열을 원소로 가진 리스트가 될 거고요.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 코드를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은 예, 이렇게 프린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myList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시면요. 먼저 저희가 직접 입력한 my, 그 다음에 list, 그 다음에 a라는 변수에 들어있었던 is,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 들어있었던 nice라는 문자열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제 리스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스트에 있는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앞선 시간에도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인덱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치 정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값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인덱스를 통해서 저희가 저런 인덱스가 매겨질 때 두 가지 형태로 인덱스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 저희가 1, 2,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 리스트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인 0, 1, 2라는 인덱스를 저희가 얻을 수가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인덱스라고 해서 맨 뒷자리부터 시작하는,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값에 얘는 아마 마이너스 3으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인덱스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0부터 시작해서 값이 순차적으로 위치 정보가 증가하는 거를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right에서 left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작은 값을 향해 작은 값 하나씩 값이 작아지면서 인덱스 위치 정보를 표현하는 거를 마이너스 인덱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제로 베이스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값에 접근하는 방법과 마이너스 인덱스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값에 접근하는 방법을 각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이제 작성했던 bySkills라는 변수의 track, canodouble, letline, 그 다음에 specialized라는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접근을 할 때는요, 그 리스트 자료 구조가 담겨져 있는 변수에서 대괄호를 치시고 그 안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인덱스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제를 보시면은 mySkills라는 변수에 대괄호를 이용해서 나는 위치 정보를 통해서 리스트에 있는 특정 값에 접근을 하겠다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을 이제 0번째에 있는 첫 번째죠. 순서로는요.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이스크즈의 각각의 위치 인덱스 정보는 0, 1, 2, 3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트랙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바이스크즈라는 리스트 변수에서 2라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에 해당하는 거는 레드라인이고요. 근데 그렇게 얻어서 저희가 얻게 되는 bySkills 2라는 값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값은요. 두 번째 2라는 인덱스에 있는 값인 레드라인이라는 문자열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문자열 함수 중에 저희가 앞서 배웠던 tit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문자열에서 제공해주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tit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맨 앞에 그 다음에 띄어쓰기 후에 나오는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title이라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함수까지 적용을 해주시면요, 레드라인은 앞이 대문자로 바뀐 레드라인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1번 인덱스에 존재하는 값에 접근을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캐노더블이고요. 출력은 캐노더블이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3번 인덱스에 있는 값. 그러면은 스페셜라이즈드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라이즈드라는 결과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선 4개는 어떤 인덱스죠? 위에서 배웠던 제로 베이스드 인덱스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인덱스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거티브 인덱스를 저희가 배웠었죠. 네거티브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에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bySkills라는 변수의 네거티브 인덱스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 위에 저희 bySkills라는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들의 네거티브 인덱스를 저희가 표시를 해보면요,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 1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은 스페셜라이즈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된 결과도 스페셜라이즈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슬라이싱이에요. 리스트의 슬라이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죠? 저희가 문자열에서도 배웠어요. 문자열에서 슬라이싱을 배울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 내에 있는 시퀀스 데이터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에 있는 특정 값에 접근할 건데 저희가 인덱스를 이용하면은 하나의 값만 한 번에 하나의 값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저희가 슬라이싱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주시면요.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리스트의 슬라이싱도 동일합니다. 리스트의 슬라이싱을 적용하는 방법도요. 사실 문자열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대괄호를 하시고요. 그 대괄호 안에 콜론을 두시고 그 콜론의 앞부분에는 내가 값을 접근할 때 시작하고자 하는 인덱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값은 내가 마지막까지 이제 어디까지 접근하겠다 하는 end 인덱스 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타트 인덱스는 데이터가 접근을 할 때 include 포함된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end 인덱스는요 exclude 라고 말씀드렸죠. exclude 미포함이 돼요. 예, 이렇게 리스트도 문자열과 동일하게 슬라이싱을 콜론 기호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이 다음 조금 뒤에 나올 텐데요. 원래는 이 슬라이싱 기법 중에 저희가 안 배웠지만 사실은 뒤에 콜론을 하나 더 붙여요. 더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붙이시고 여기다 값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스텝이라는 값이에요.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스타트부터 엔드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에 접근을 할 때 이 스텝의 개수만큼 건너뛰면서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제 코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즈라는 변수에 카르스, 마르티나, 미셸, 플로렌스, 엘리라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제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값들은요, 0, 1, 2, 3, 4라는 인덱스를 가지게 되고요. 이거를 슬라이싱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개 값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스라는 변수에 저희가 0번째 인덱스부터 3번째 인덱스까지 접근을 하겠대요. 그러면은 0번째 인덱스부터 3번째 인덱스까지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찰스부터 시작해서 플로랑스까지 원래는 접근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스타트는 include, 근데 end는 exclude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값은 이제 찰스부터 시작해서 마이클까지 저희가 값에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찰스, 마르티나, 그 다음에 마이크까지만 접근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플레이어스라는 변수에서요. 스타트는 1, 그 다음에 end는 4까지 저희가 접근을 해보도록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은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마르티나부터 시작해서 4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엘리까지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는 include가 되고 end는 exclude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최종 결과는 마르티나부터 시작해서 플로랑스까지만 값에 접근이 되도록 접근이 됩니다. 이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르티나부터 시작해서 플로랑스까지 이제 값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코드를 보시면은 플레이어스라고 되어 있고요. 콜론 앞에 스타트에 값이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엔드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자였을 때 설명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타트에 값이 없으면은 뭐라고, 이걸 어떤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end에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앞에 스타트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고 엔드 인덱스로 4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값의 접근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이기 때문에 찰스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4까지인데 4는 익스클루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인덱스까지 해서 찰스부터 플로랑스까지 값의 접근이 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찰스부터 시작해서 플로랑스까지 값의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플레이어즈라는 리스트 변수에서 2부터 시작해서 스타트는 2고요. 엔드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엔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희가 플레이어 리스트에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2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2번은 인클루드이기 때문에 스타트는 인클루드이기 때문에 마이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저희가 다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클, 그 다음에 플로랑스, 엘리가 출력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슬라이싱 이용한 루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 리스트 슬라이싱한 루프, 여기에서 루핑이 의미를 하는 거는요,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반복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리스트 슬라이싱을 이용하면은 여러 개의 값에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접근을 해내고, 그 접근한 값의 개수만큼 특정 작업을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루핑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이 반복에 대한 내용은요, 루핑에 대한 개념은 차후에 반복문이 나올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보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리스트 변수를 만들고요. 그 리스트 변수에서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특정한 값들, 여러 개의 값들에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player's라는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하시고요. 거기에 아까 이전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 변수 그대로 넣어볼게요. 찰스, 마르티나, 마이클, 플로렌스, 엘리라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 변수를 만들었고요. 걔네들의 원소의 인덱스는 각각 0, 1, 2, 3, 4가 될 겁니다. 예, 이 여러 개의 리스트 중에서 저희가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특정 값들에 접근을 할 건데요. 그 어떤 값들에 접근할 거냐면요. 이 프린트 문을 보시면요. Here are the first 3 players on my team 이라고 그랬죠. 이 말인즉슨 맨 처음부터 해서 3명의 선수들을 나는 출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부터 3명이라고 하면요. 이 리스트 변수에서 보시면은 찰스부터 시작해서 마이클까지가 될 겁니다. 이 찰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마이클까지 접근하는 방법은 슬라이싱 기법을 이용하면은 플레이어즈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시고요. 거기에 슬라이싱을 위해 콜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마이클까지니까 처음에는 값을 넣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값을 3을 쓸 거예요. 3인 이유는 마이클은 2번 인덱스에 있지만 저희가 3이라고 쓴 이유는 마지막에 해당 값은 exclude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players 콜론 3이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찰스, 머티나, 마이클 해서 우리 팀에 있는 제 첫 3명을 선택이 되게 되겠죠. 그 첫 3명을 이용해서 그 3명의 플레이어즈마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할 텐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포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루핑을 할 때 일반 파이썬에서 루핑, 반복을 할 때 쓰는 함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함수고요.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for,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특정 값을 넣고요. in, 그 다음에 또 특정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콜론을 넣으셔서 우리가 반복할 작업을 이제 인덱스를 넣어서 그 인덴트를 주셔서 그 수행할 코드 블럭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용 문법인 거고요. 각각의 위치에 저희가 작성하는 애들을 보시면요. 이 in 뒤에는 저희가 실제로 루프를 돈다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몇 번의 반복 작업을 할 것이다. 그 각각의 반복의 작업의 횟수만큼의 원소를 가진 값들을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플레이어즈 처음부터 3이 들어갈 거고, 그래야 각각의 플레이어마다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해줘서 3번의 작업이 수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 뒤에 있는 공간에는요, 이 in 뒤에 있는 플레이어즈 0부터 3 하면은 찰스, 마르티나, 마이클이 될 텐데요. 걔네들의 값을 하나씩 접근을 하게 돼요. 그 값을 접근할 때마다 그 접근한 값을 담을 이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ame이라고 쓰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제 코드에서는 플레이어즈라고 했네요. 플레이어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어라는 변수는요, 저희가 포문 뒤에 밑에 작성해주는 코드 블록에서 이 플레이어라는 변수 이름을 통해서 작업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n 뒤에는 플레이어즈 0부터 3에서 저희가 선택한 찰스부터 마이클까지의 데이터가 여기 담겨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 플레이어즈에다가 이제 값을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인덴트를 콜론을 주시고 인덴트를 주셔서 코드 블록에는 프린트를 하는데, 플레이어를 프린트해라. 그 플레이어를 타이틀, 왜냐면 플레이어에 들어오는 애들은 순차적으로 찰스, 마르티나, 마이클즈라는 문자열이 될 거기 때문에요. 문자열 데이터에서 제공해준 함수인 타이틀을 이용해서 맨 앞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맨 처음에는 이 찰스라는 값에 접근이 돼서 이제 찰스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르티나에 접근이 돼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에 접근이 돼서 마이클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반복문이라는 개념을 사실 살짝만 짚고 갔기 때문에 이 코드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이번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반복문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리스트의 슬라이싱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희가 리스트 슬라이싱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리스트가 담겨져 있는 변수에 대괄호를 넣고 그 대괄호에 콜론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콜론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접근을 시작할 스타트 인덱스,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우리가 접근을 끝낼 엔드 인덱스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갔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콜론을 하나만 넣고 두 개의 스타트 엔드 인덱스만 넣게 되는데, 원래는 뒤에 콜론이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콜론 뒤에는 스텝이라는 값이 오게 되는데요. 이 스텝이라는 값은 저희가 스타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엔드 인덱스까지 값에 접근을 하실 때,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실 때 특정 간격만큼 건너뛰면서 접근하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디폴트는 1이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1을 안 쓰시고 1이 되는 이유는 하나씩 건너뛰기 때문에 디폴트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1은 이제 의미가 없죠. 왜냐면 바로 다음 값을 안 써도 하나씩 접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2부터 의미가 있는데요. 2를 넣으시면요, 첫 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얘를 건너뛰어서 다음 2번 인덱스, 그 다음 건너뛰어서 4, 이거와 같이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값에 접근을 하실 때 어느 간격으로 건너뛰면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값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ums라는 저희가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9개의 값에는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인덱스가 존재를 할 거고요.
예, 그런 값들을 저희가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되 이제 스택 값을 넣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요, 넘수 뒤에 콜론을 하시고 스타트 값 안 넣고 엔드 값을 안 넣었어요. 그 말인즉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라는 값을 넣었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값을 2개 단위로 접근을 하겠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값 접근을 하고요, 1에 접근이 하고 그 다음에 0은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6 건너뛰고 3 건너뛰고 2 건너뛰고 7에 접근을 하게 돼서 총 1, 6, 3, 2, 7 1, 6, 3, 2, 7 이런 값에 이제 접근이 정상적으로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거티브 스택 값을요, 양수도 쓸 수 있지만 저희가 음수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보시면은 앞에는 스타트 값 없고요, 엔드 값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텝을 마이너스 1 하시면은 1이 원래 디폴트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로 저희가 쓸 경우에는 각각의 값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1부터 쭉 접근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는 여기 접근하는 값이 1이 아닌 마이너스 1로 했죠. 그러면은 얘는 끝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역순으로 정렬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7부터 1까지 원래 있던 값의 역순 7, 3, 2, 4 이런 식으로 해서 1까지 값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배웠던 인덱스와 슬라이싱을 이용해 리스트의 특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또는 리스트에 우리가 원하는 다른 값들을 추가하는 것 같은 리스트의 변경,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항목들을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앞서 배울 때 제가 인덱스나 슬라이싱을 통해서 리스트의 특정 값들을 가져오는 거를요, 그냥 특정 값을 가져온다, 대신 특정 값을 출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특정 값에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특정 값을 이제 가져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값을, 접근되어 있는 값을 수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인덱스와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리스트 특정 값들을 가져올 때를 접근한다고 지금까지 표현드렸어요.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수정하는 거는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접근을 하시고 그 접근한 값에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제 할당을 새로 해주시면 돼요. 그 할당하는 방법은 앞서 배웠던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호 연산자요.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변수 안에 혼다, 야마하, 스즈키라는 값들을 각각 채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했어요. 했더니 저희가 의도한 대로, 코드 작성한 대로 혼다부터 시작해서 야마하, 스즈키, 오토바이 브랜드들이죠. 그 이름이 저장이 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값을 수정을 해볼 텐데요.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에서 0번 인덱스, 얘네들이 각각 인덱스가 어떻게 되죠? 0, 1, 2가 되죠? 0번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는 이 혼다라는 값에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혼다라는 값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두카티로 재할당해 주는 거죠. 변경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저희가 바꿔봤고요. 이 밑에서는 모터사이클즈에서 1부터 3번 인덱스까지 접근을 한대요. 그러면은 1은 포함이 되고 3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1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야마하와 스즈키에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접근되어 있는 값을 각각 헐리 데이비슨과 BMW로 저희가 바꿨어요. 접근을 하신 다음에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을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던 값 모두 다 바뀌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0번 인덱스의 값을 접근해서 바꿨고요. 두 번째 코드에서는 1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의 접근을 이용해서 값에 접근을 한 다음에 바꿔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다 바꿨나 볼까요? 첫 번째 코드에 의해서 혼다는 두카티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에 의해서
야마하와 스즈키는 할리 데이비슨과 BMW로 바뀐 거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항목을 수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인덱스 또는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값들에 접근을 하시고 그 값을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추가하는 거는요. 항목을 추가하는 기존에 있던 저희가 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값이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값을 하나 추가를 해서 4라는 값을 추가를 해서 결과론적으로 총 4개의 값을 가진 인덱스로 변경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항목 추가입니다.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와 동일하게 저희가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에 혼다, 야마하, 스즈키라는 값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실까요?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3개, 혼다, 야마하, 스즈키라는 총 3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모터사이클즈라는 리스트에요. 점을 붙였네요. 이거는 뭐죠? 앞에 있는 이 점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제공하는 함수라는 의미인 거죠. 저희가 문자열 배울 때 그래서 뭐 관련된 함수들로 스플릿, 포맷, 뭐 타이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리스트에서는요, 항목을 추가를 하는 함수를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리스트 데이터 타입이 제공을 해줘요. 그 함수의 이름은 append가 되고요. 리스트 데이터에서 타입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기 때문에 점을 이렇게 붙이시고 그 뒤에 append를 하시면 되고요. 그 append 뒤에 소괄호를 치시고 그 소괄호 사이에 내가 넣고자 하는 값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저희가 원래 이렇게 혼다, 야마하, 스즈키 이 3가지 값만 있던 그 리스트에 두카티를 추가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출력을 해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혼다, 야마하, 스즈키 외에 새로 추가한 두카티라는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모터사이클즈에 있던 리스트는 값이 4개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append라는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에서 제공해주는 appe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운 insert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요, .append라는 함수는요,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어느 위치에 값을 넣을지 그 값의 위치가 이제 변경할 수가 없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insert라는 함수는요, 맨 마지막이 아니라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값을 추가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에, 한마디로 값이 고정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insert라는 함수를 쓰실 때는 값을 위치 정보를 먼저 넣어줘요. 그래서 append와 같이 이 안에 가로 안에는 소가로 안에 value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어떤 값을 채울지, 어느 위치에 채울지 인덱스 정보를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가 그 인덱스에 값 채우고자 하는 value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모터사이클이라는 변수를 저희가 먼저 만들고요. 거기에는 원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이제 비어있는 랭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을 때 0이 나오는 이제 모터사이클즈 변수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값을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3개를 추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append는 해당 값이 무조건 가장 뒤에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값이 추가가 이런 식이 돼요. 맨 처음에 혼다를 넣었기 때문에 리스트가 혼다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 다음에는
혼다라는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에 야마하를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먼저 자리에는 0번 인덱스에는 혼다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에 야마하라는 값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스즈키라는 값을 추가를 하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다와 약어로 할게요. 야마하가 0번, 1번 인덱스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스즈키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여서 총 3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모터사이클 변수를 이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실제로 보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추가한 순서에 따라 혼다, 야마하, 스즈키가 총 3개의 값으로 이렇게 원소가 이제 총 3개를 가진 변수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인서트를 이용한 예제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저희가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비워두지 않고요. 값들을 이렇게 채워놔 봤어요. 혼다부터 시작해서 야마하, 스즈키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원소, 그렇게 얘네들은 각각 0번, 1번, 2번 인덱스를 가진 값을 리스트가 이제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인데요. 거기에 인서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값을 추가하고자 하는 인덱스,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 넣고 싶은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을 해보시면요. 아래와 같이 돼요. 원래 0번, 1번 인덱스에 있던 혼다, 야마하, 스즈키가 인덱스가 하나씩 밀렸죠? 왜냐하면 0번 위치를 나는 넣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0번 위치에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이동을 해요. 인덱스가요. 그래서 0번 인덱스에는 두카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값의 인서트를 이용을 해주실 때는 아마 3가지 경우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이 저희가 모터사이클즈를 예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면은 인서트를 할 때 이 인덱스 값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덱스에다 제가 값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0번 인덱스를 비우고 값들이 뒤로 쭉 밀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값을 넣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인덱스가 1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번 인덱스에는 혼다가 그대로 있겠죠? 왜냐하면 0번 인덱스는 제가 새로 넣고자 하는 값이 아니니까요. 근데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자리에 야마하 값이 있었죠? 그러면은 야마하가 이제 2번으로 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마하가 2번으로 밀리기 때문에 스즈키, 원래 2번 자리에 있던 스즈키는 3번으로 밀리게 되고 1번 포지션에 제가 넣은 두카티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좌우로 밀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채워주기 위해서 값들의 인덱스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실 이제 어펜드랑 또 동일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인덱스가 바뀌질 않죠. 왜냐하면 비워줘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0번에는 혼다, 1번에는 야마하, 2번에는 스즈키가 그대로 있고 3번이라는 새로운 인덱스가 생겨지고 거기에 두카티가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